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유는 잡아주려는 게 아니라 도망 못 가게 묶어두려는 것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이미 여러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간이식을 받았고 그 공여자가 지은호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고성희가 딸은 어릴 때 죽었다고 말해놓고 사망신고까지 해둔 정황이요. 박진석은 그 조각들을 맞추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정말 무서웠던 건 분노가 아니라 내가 속았다는 현실이었어요. 속았다는 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버틴 결혼도 지켜온 체면도 가정도 다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집니다. 고성희가 말만 꺼내면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성희가 우진이랑 통화했다고 말해도 그래, 다행이네라고 받습니다. 고성희가 미국에서 잘 지낸다고 해도 몸조리 잘하라 전해라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고성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폭발할 때보다 조용히 웃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자꾸 말을 덧칠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거짓도 많아지는데 그걸 본인은 모른 척합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고성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병원 기록, 보육원 기록, 이름 흔적, 돈 흐름까지. 그리고 한우진은 찾아. 조용히. 비서실장은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회장이 가정사를 파헤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석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고성희가 어디까지 거짓으로 살았는지 알아야 어디까지가 내 잘못인지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서류만으로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계속 걸렸거든요. 지은호가 단순한 공여자라면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을 누군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박진석은 결국 직접 지은호를 만나기로 합니다. 처음엔 확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엔 박진석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함이요.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묻고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 몰랐을까? 알아도 편해서 모른 척한 건 아닐까? 지은호를 마주한 순간 박진석은 숨이 한번 멎었습니다. 지은호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 보였고요. 그 단단함이 박진석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박진석은 처음부터 캐묻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시간을 너무 많이 겪었을 테니까요. 박진석은 먼저 자신이 알고 있던 거짓의 출발점을 꺼냅니다. 고성희한테서 당신은 아주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네. 그래서 오늘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산 건지 모르겠네. 내가 변명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당신 이야긴 당신 입으로 듣고 싶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믿고 싶은 마음과 믿으면 위험하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도 결국 고성희 쪽 사람이잖아요. 박진석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은호의 방어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차례대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고성희 이사장을 다시 보게 된 건 어떻게 시작됐건가? 지은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천천히 말문을 엽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처럼 보였어요. 제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는데 이상하게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지은호는 자세한 만남의 장면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만 콕 짚습니다. 고성이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어떤지요. 처음엔 친근했어요.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일을 핑계로 계속 엮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제가 경계를 풀게 되던데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성이가 늘 쓰던 방식이었거든요. 먼저 안전한 사람처럼 들어와서 상대가 경계를 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걸 꺼내는 방식이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그러다 정체를 알게 된 건 언제였나? 지은호는 한숨을 짧게 쉬었습니다.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족 이야기, 과거 이야기, 저만 알아들을 법한 말들을요. 그러다 결국 간이식 이야기까지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 짜여 있었구나.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박진석은 사망 신고가 단지 숨기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한 설계였다는 걸 체감합니다. 고성이는 과거를 지운 게 아니라 과거를 무기로 바꿔들고 돌아온 거였어요. 박진석은 다음 질문을 더 낮게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지은호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지점에서 마음이 다시 다치는 게 보였는데요.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말을 짧게 끊습니다. 제가 거절했을 때부터 말투가 달라졌어요. 부탁이 아니라 압박이 되더라고요. 저를 살인자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했고요. 저를 돈으로 회유하기 위해 100억짜리 건물도 주겠다고 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분노를 밖으로 뿜지 않습니다. 지은호 앞에서 박진석이 흔들리면 지은호는 다시 도망갈 테니까요. 박진석은 오히려 왜 그럼에도 선택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도 간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나는 궁금하네. 이 질문은 박진석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희생은 당연하다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고성이가 가장 즐겨 쓰는 칼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한참 망설입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간이식 수술 대상이 쌍둥이 오빠이자 고등학교 친구라는 걸요. 저와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심지어 저에게 와서 간이식 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병원에서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수술을 하지 않아 그 친구가 죽는다면 저는 그 죄책감을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옵니다. 지은호의 선택이 모성이나 피 때문이 아니라 조작된 죄책감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박진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묶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어요. 수술 뒤에는 어땠나?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정리하더라고요. 우진과의 관계를요. 저를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 흔적을 지우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때 돈까지 줬어요. 10억이요. 박진석은 그 돈이라는 단어에서 심장이 한번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수사관처럼 파고들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더 말할 수 있게 기다립니다. 지은호는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큰 돈으로 마음을 돌리려 했던 시도가 있었고 수술 뒤에는 더 노골적으로 돈으로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요. 지은호는 그 돈이 위로가 아니라 입막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박진석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성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그런 서류를, 그런 확신을 가져왔을지
박진석 머릿속엔 한 곳만 떠올랐거든요. 자기 집안,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처럼 믿었던 자기 개인 금고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바로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탁을 꺼냅니다. 한우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나? 내가 직접 우진이를 만나 확인해야 끝날 것 같네. 고성이가 내 인생을 어디까지 훔쳤었는지. 지은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우진이 흔들릴까 두렵고 지은호 자신이 다시 이용당할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굴에 다 드러났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보며 확신합니다. 지은호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결국 조건처럼 말합니다. 우진이 다치면 그건 회장님 책임이에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진석은 그 약속이 지은호에게는 마지막 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은호와 헤어진 뒤 박진석은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박진석은 확인하러 갑니다. 처음부터 금고를 열어본 게 아니었어요. 지은호를 만나고 나서야 박진석은 자기 금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에 들어가서도 바로 금고로 가지 않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문을 엽니다. 봉투를 세어봅니다. 케이스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멈춥니다. 비어 있습니다. 사라져 있습니다. 무게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합니다. 고성이의 거짓말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남편의 금고까지 손댔고 그 돈으로 지은호를 묶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고성이는 다시 같은 짓을 할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이상하게도 그제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방향이 생겼거든요. 고성이를 무너뜨릴 방법이요. 소리 지르는 방법이 아니라 고성이가 숨쉬는 자리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방법이요. 이제 질문은 딱 하나만 남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을 먼저 찾을까요? 아니면 고성이가 우진을 먼저 잡아버릴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박진석이 금고를 열어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반격을 꺼낼까요? 박진석은 그날 이후로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돈을 꺼내는 순간 고성이가 가장 잘하는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니까요. 박진석이 원하는 건 진실이고 고성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돈길이 아니라 사람길을 끊는 쪽으로요. 박진석은 집에서도 재단에서도 더 다정한 얼굴을 유지합니다. 고성이가 무슨 말을 해도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주 사소한 확인을 하나씩 붙입니다. 보고 라인, 결제 라인, 회의 참석자. 고성이가 익숙하게 잡고 있던 줄들이 눈에 띄지 않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그걸 바로 느낍니다. 고성이는 사람의 표정보다 사람의 속도로 눈치채는 사람입니다. 결제가 늦어지고 연락이 한 번 더 돌아가고 보고가 한 장 더 붙으면 누가 판을 바꾸는지 알거든요. 고성이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계산합니다. 박진석이 변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알고 변한 거지? 고성이는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먼저 움직여서 확신을 만들거든요. 박진석이 손을 대기 시작한 건 고성이의 체면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재단이든 집안이든 고성이가 내가 처리할게라고 말하면 통하던 영역들이요. 박진석은 그 영역에 내가 직접 보자를 조용히 붙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순간 변명처럼 들리니까요. 박진석은 원칙처럼 말합니다. 요즘은 내가 직접 확인할 게 많아.
고성이는 그 말 한 줄에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박진석이 원칙을 들고 나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거든요. 박진석이 지은호를 다시 만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돈을 묻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은호에게 더 묻는 순간 지은호가 또 증거가 되어버리니까요. 박진석이 지은호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뿐입니다. 한우진에게 닿는 연락선, 그리고 고성이가 지은호를 다시 흔들고 있는지, 흔들 계획인지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지은호 씨, 당신은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돼. 딱 두 가지만 같이 하자. 우진을 먼저 찾는 것. 고성이가 당신을 또 건드리면 바로 나에게 알릴 것.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박진석이 안전한 편인지 확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지은호는 압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고성이가 우진을 먼저 잡는 겁니다. 우진이 잡히면 우진은 입을 닫을 거고요. 입이 닫히면 고성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 칼은 지은호에게 돌아옵니다. 지은호는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길게 쓰지 않습니다. 우진은 긴 문장을 읽는 순간 추적을 떠올리니까요. 지은호는 핵심만 보냅니다. 박 회장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 나도 같이 갈게. 부산에서 보자. 사람 적은 곳. 우진은 한참 후에 답을 보냅니다. 부산 가능. 짧지만 우진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진도 도망만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진도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끝난다는 걸요.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부산이라고만 말합니다. 박진석은 위치를 더 묻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정한 방식이 우진을 살릴 방식이라는 걸 믿기로 합니다. 좋네. 나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기까지 정해지고 나서야 지은호가 잠깐 숨을 돌리려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은 숨을 돌리는 순간에 가장 약해지거든요. 지은호는 사무실 복도를 지나치다가 이지혁을 마주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지혁이 먼저 다가와서 먼저 웃었을 텐데요. 그날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지는 않지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반갑다는 표정보다 급히 정리하려는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선배, 어디 가요? 일본 출장. 갑자기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대답이 짧고 차갑습니다. 지은호는 그 짧음이 더 낯설습니다. 최근까지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괜히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던 사람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질문에도 시간을 끌고 웃음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지금 이지혁은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지은호가 따라오면 한 발 더 물러나려는 것처럼요. 선배, 저한테 화났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눈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고릅니다. 지은호는 그 숨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지혁이 요즘 자주 그렇게 숨을 고르는 걸요. 마치 가슴 깊은 곳이 불편한 사람처럼요. 화난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요즘 너무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지은호가 자기 안쪽을 더 파고들까 봐요. 이지혁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문제라는 걸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고요. 언제 갑자기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지혁을 바꿉니다. 지은호에게 더 다정하게 굴수록 지은호가 더 기대할까봐 겁이 납니다. 기대하게 만들고 나서 내가 사라지면 그 상처를 지은호가 또 혼자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일부러 선을 긋습니다. 지은호가 덜 아프게 미리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지혁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바쁘잖아. 언제 안 바쁜 적 있었어요. 그래도 미안, 출장 준비할 게 많아서. 이지혁은 거짓말을 합니다. 일본 출장은 일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진료입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 말을 지은호에게도 가족에게도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모두가 자기를 붙잡을 테고요. 붙잡히면 자기 마음이 무너질 테니까요. 지은호는 그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은호는 늘 이런 패턴을 겪어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냉정해지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순간 그건 떠날 준비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배, 진짜 아무 일 없어요? 이지혁은 잠깐 웃는 척합니다. 웃는 척인데 눈이 웃지 않습니다. 없어. 너만 조심해.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힙니다. 걱정은 분명히 있는데 다정함이 없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진이 먼저다. 지금은 고성이가 먼저다. 그런데 마음은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예감 하나를 품습니다. 선배가 나를 밀어내는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선배는 오히려 자기 쪽이 위험한 걸 숨기는 걸지도. 그 예감은 복선처럼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고성의 편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변화를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 지은호를 훑습니다. 지은호가 가장 위험한 변수라는 걸 압니다. 지은호가 우진과 닿아 있다는 것도 감으로 압니다. 고성이는 감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부터 훑습니다. 통화 기록을 뚫을 사람, 동선을 따라붙을 사람, 흔적을 지우면서도 흔적을 남기게 만드는 사람. 고성이는 지은호를 감시하는 방식도 우연처럼 만듭니다. 그래야 지은호가 눈치채도 확신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결국 정황을 잡습니다. 지은호가 누군가와 짧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흔적. 그 흔적이 부산 쪽으로 향한다는 냄새요. 고성이는 확신합니다. 우진이랑 닿았다. 그리고 박진석도 엮여 있다. 고성이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내가 먼저 잡아야 한다. 고성이는 직접 달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씁니다. 자기가 등장해야 할 순간을 위해서요. 고성이는 우진을 보호하러 온 엄마처럼 꺼내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진이 입을 열기 전에 입을 닫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우진과 약속을 믿고 준비하다가 연락이 끊기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우진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멈춥니다. 지은호 머릿속엔 단 하나가 떠오릅니다. 고성이가 먼저 잡았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회장님, 우진이 연락이 끊겼어요. 고성이가 먼저 움직였네. 박진석의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지은호의 자책을 막습니다. 지은호는 자책하려다 멈춥니다. 지금 자책하면 우진을 진짜로 잃을 테니까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로 추궁하지 않습니다. 추궁하면 고성이는 부인할 거고 그 사이 우진은 더 깊이 숨겨질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동선을 잡습니다. 고성이가 급히 움직일 때 반드시 남기는 것, 사람과 차와 통하여.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합니다. 고성이 오늘 동선, 만난 사람, 차량 기록, 통화 흔적. 조용히. 지은호는 손이 떨립니다. 우진이 걱정돼서도 떨리지만 자신이 만든 약속이 우진을 위험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이 올라와서도 떨립니다.
그리고 그 떨림 위로 이지혁의 차가운 말이 겹칩니다. 내가 많이 바쁘잖아. 너만 조심해. 지은호는 그 말이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불안해집니다. 이지혁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지혁 본인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지은호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성이보다 한 발 빨라야 합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부산으로 가자. 이번엔 우리가 먼저 찾는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 휴대폰에 고성이의 메시지가 뜹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지은호는 숨이 막힙니다. 고성이는 이미 우진을 쥐고 있는 척하며 지은호를 다시 흔들 겁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박진석도 흔들릴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은호는 혼자가 아니고요. 박진석은 더 이상 모르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고성이가 먼저 데려간 우진을 박진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우진이 입을 열기 전에 고성이가 입을 막아버리느냐. 그 사이에서 지은호가 흔들리느냐, 버티느냐. 그리고 멀리서 이지혁은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출장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진료에서 뭐가 나오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이지혁은 그 마음을 숨긴 채 지은호를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지은호가 더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멀어져야 한다. 그 다짐이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인지 누군가를 떠나려는 핑계인지 지은호도 이지혁도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진은 누군가 손에 잡혔고요. 그 손이 고성의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조용히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성이의 메시지를 본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이 한 줄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상대를 묶을 때 쓰는 시동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바로 박진석에게 연락합니다. 회장님, 고성이가 저를 부르네요. 박진석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가 또 흔들리면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내가 오늘 해야 할 건 하나야. 고성이가 우진 얘기를 꺼내게 만들어. 그리고 장소를 끌어내. 지은호는 그제야 박진석의 덫을 이해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불러 세워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고성이가 직접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고성이가 직접 움직이는 순간 그건 증거가 되고 현장이 되니까요. 지은호는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고성이는 웃고 들어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판이 안전할 때만 웃습니다.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누구랑 붙어 다니는지 나 다 알아.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표정을 관리합니다. 겁먹은 척도 당당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그냥 묻습니다. 그래서요. 고성이는 잠깐 눈빛이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바로 우진으로 들어갑니다. 우진이 내가 건드리면 더 위험해져. 지은호가 말했어요. 이미 위험해졌잖아요. 우진이 어디 있어요? 고성이는 대답을 피합니다. 대신 지은호를 눌러앉히려 합니다. 너 박진석 회장 쪽에서 빠져. 그 사람은 널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널 써먹는 사람이야.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지은호는 흔들릴 틈이 없습니다. 지은호는 덫을 놓아야 하거든요.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그럼 우진이는요? 우진이를 살릴 사람은 누구예요?
고성이는 그 말에 참을 수 없이 확신을 드러냅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아주 위험한 말을 꺼냅니다. 우진이는 내가 직접 관리해.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만나. 그 아이는 지금 겁이 너무 많아. 지은호는 그 문장에서 우진의 상태를 알아채고 속이 얼어붙습니다. 우진은 도망이 아닙니다. 우진은 갇힘입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화장실을 간 틈에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진, 고성이가 직접 관리. 누구도 못 만나게 함. 오늘 밤 움직일 듯. 박진석의 답장은 짧습니다. 계속. 지은호는 다시 고성이 앞에 앉습니다. 일부러 한 발 물러납니다. 제가 뭘 하면 우진이를 보여줄 건데요. 고성이의 눈이 번뜩입니다. 고성이는 협상을 좋아합니다. 고성이는 협상을 시작한 순간 반드시 현장으로 나옵니다. 좋아. 오늘 밤 내가 박진석이랑 완전히 손 끊는 걸 보여주면 우진이 잠깐은 보게 해줄게. 지은호의 심장이 찢어질 듯 뛰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숨기며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직접 시간을 찍었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습니다. 오늘 밤 고성이가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그날 밤 늦게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앉습니다. 고성이는 내가 직접 간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우진을 놓치면 끝이라는 걸 고성이도 압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직접 가야 합니다. 우진을 직접 눌러야 합니다. 우진을 직접 겁먹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성이의 차가 외곽으로 빠지는 순간 박진석의 차도 조용히 뒤를 붙습니다. 박진석은 경적도 울리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발각되면 고성이가 우진을 더 깊이 숨길 걸 아니까요. 박진석은 그저 현장을 잡으러 갑니다. 지은호는 집에서 숨을 못 쉽니다. 폰만 쥐고 있습니다. 지은호에게서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박진석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한 번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지금이죠? 박진석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는 순간 소리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고성이가 도착한 곳은 허름하지만 깔끔한 2층 건물입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사람 눈을 피하기 좋고 차를 세우기도 좋습니다. 딱 고성이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이요. 고성이는 차에서 내리며 전화합니다. 문 열어. 박진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봅니다. 고성이가 직접 왔다는 장면. 그게 박진석에게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성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박진석은 바로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우진과 마주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진이 누구 손에 잡혀 있는지 그 눈으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을 잡아야 고성이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몇 분 뒤 창문 틈으로 우진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우진은 앉아 있습니다. 우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우진은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붙잡힌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속이 뒤집힙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하면 우진이 더 무너질 테니까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안에서 새어나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끝이야. 지은호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그 한 문장이 박진석의 마지막 선을 끊습니다. 박진석은 들어갑니다. 문을 조용히 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열어젖힙니다. 고성이가 뒤돌아보는 순간 고성이 얼굴이 굳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왜 여기 있는지 단번에 이해합니다. 박진석이 현장을 잡으러 왔다는 것까지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고성이, 내가 지금까지는 웃어줬지. 근데 내가 내 아들 입을 이렇게 막는 순간부터는 그건 가정사가 아니야. 한우진은 박진석을 보자마자 눈이 흔들립니다. 반사적으로 일어나려다 주저앉습니다. 죄책감이 몸을 잡아 끌거든요. 아버지. 고성이는 바로 연기합니다. 여보, 오해예요. 우진이가 불안해서 잠깐 쉬게. 박진석은 고성의 말을 끊습니다. 오해? 우진이 입으로 들을까? 우진아,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었어? 우진의 눈이 젖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흔듭니다. 우진은 말을 못합니다. 그게 이미 답입니다. 박진석은 우진에게만 말합니다. 우진아, 나가자. 지금은 말하지 마. 숨부터 쉬자. 박진석은 우진의 팔을 잡습니다. 잡아 끄는 손이 아닙니다. 도망 못 가게 묶는 손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손입니다. 우진은 그 손에 기대듯이 움직입니다. 고성이가 막아서려는 순간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움직이면 당신은 끝이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확인한 것. 그걸 당신이 부인할 방법이 없어. 고성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진짜 위험을 느낍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소리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쥐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박진석은 우진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우진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박진석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쉽니다. 박진석은 그 숨을 우진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이 더 죄책감에 빠질까 봐요. 지은호에게 박진석의 전화가 옵니다. 우진이 데리고 나왔네. 지은호는 그 한 문장에 다리가 풀립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울음이 납니다. 다치진 않았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좀 지쳐 보이지만 건강은 괜찮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우진만은 아니야. 그 말에 지은호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은호는 바로 이지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떠오릅니다. 내 옆 사람들부터 챙겨. 그때 이지혁은 일본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지혁은 검사 결과를 보고도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출장이라는 말로 전부를 숨깁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지금 싸우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말 못합니다. 지은호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차갑게 거리를 둡니다. 사랑이 아닌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이지혁의 방식의 보호입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숨깁니다. 숨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성이가 다시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오늘 현장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질 겁니다. 고성이는 잃은 걸 되찾기 위해 더 큰 걸 깨뜨릴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차 안에서 손이 떨립니다. 분노를 숨기지 못합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박진석이 나를 밟았어. 근데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칠 거야.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진이 어디 숨겼니? 내가 말하면 너는 살려줄게.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떨리지만 지은호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고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고성이, 내가 이제 진짜로 급해졌구나.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건 소문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박진석이 직접 본 그 한 장면. 고성이가 우진을 겁주고 통제하던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고성이는 더 이상 가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이제 고성이를 가정에서가 아니라 권력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우진이 입을 열게 돕겠다고요. 우진이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고요. 우진이 내 탓이 아니었다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긴장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진을 데리고 나온 건 1라운드일 뿐입니다. 고성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다음 칼로 지은호를 흔들 겁니다. 지은호 주변을, 가족을, 그리고 이지혁을요. 이지혁의 일본 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시 짧게 남깁니다. 연락 늦어. 그 말이 바빠서인지 아파서인지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현장에서 되찾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현장에서 무너지는 대신 더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은호는 이제 우진을 지키면서도 자신이 다음 칼의 대상이 될 걸 압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사랑을 숨긴 채 혼자 무너질 준비를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고성이는 다음에 누구를 잡아 판을 다시 뒤집을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 다음 판에서도 고성이를 또 한 번 현장에서 꺾을 수 있을까요?